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최근 독일 유명 블로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강국들의 고민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글이 하나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설명드리기 전 요즘 회자되는 단어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 사이에 다가온 단어가 있죠. 바로 애플의 감성이라는 단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속으로 우리 사회가 들어갈수록 애플의 감성이라는 표현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감성이라는 표현 일단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뉘앙스를 풍기는 신조 애플의 감성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머리를 아프게 하고 생존의 문제까지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런 위기는 이상하게 현 시장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특히 애플의 감성은 이제 기술 강국들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존재 포노사피엔스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 권력자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세계 기술 강국 독일 및 일본이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장에서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그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가 중 한 명일 겁니다. 그런데 노년 그의 명성에 먹칠을 했던 시기가 바로 2020년이죠. 물론 이번 코로나 위기로 잘못된 베팅을 한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은행주와 항공주를 손절매하였고 이로 인해 그의 명성에 정말 금이 많이 갔던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역시 버핏이야라고 얘기하게 만든 사건들이 있었죠. 그건 바로 그가 애플에 투자했었고 이를 통해 그의 천재성이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엄청난 수익을 냈죠. 2016년부터 한 1000만 주 정도 사들이기 시작해서 4년 동안 꾸준히 매수를 해왔고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40%까지 채워 넣게 됩니다. 늘 저평가된 종목만 싸게 매수해왔던 그의 원칙을 깨고 애플의 미래를 보고 꾸준히 사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올해 11월에 보유한 주식을 팔기도 했긴 했는데요. 이번 여름까지 기준으로 보면 매수한 금액이 350억 달러치였고 여름 7월 기준 워렌 버핏이 보유한 애플의 총 가치가 95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600억 달러 정도 벌어들인 거죠. 대략 한국 돈으로 70조 정도 됩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투자가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도대체 그 나이 많으신 분 워렌 버핏이 애플의 감성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애플의 감성은 이렇게 전 세계 금융권이 오래전부터 주목을 해왔었고 기관 투자가들이 이 애플의 감성에 투자한 지가 오래됐었죠. 그럼 애플의 감성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언제부터 사람들은 이 애플 감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애플은 사실 컴퓨터 업계에서는 1등이 돼본 적이 없던 회사입니다. 과거 개인용 컴퓨터는 IBM에 밀려 있었고 위크스테이션은 선에 밀려 있었죠. 특정 매니아층에게만 좋은 호감을 얻었던 시장의 약자였습니다. 애플은 한때 망해갔었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드디어 애플의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이 나옵니다. 바로 애플에게 터닝 포인트를 안겨준 작품 아이팟이죠. 이는 애플이 단일 시장에서 최고의 회사가 된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성공을 안겨준 이 아이팟에 머물지 않고 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는 아이팟을 통합 디바이스로 만들기를 원했죠. 애플의 주력이었던 애플의 운영체제와 컴퓨터를 이 아이팟에 집어넣게 되고 통신수단과 연결을 해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인간에게 유익한 통합 디바이스로 재탄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감성은 이 작품을 통해 극대화되기 시작했죠. 애플의 아이폰 전략은 문화와 감성에 집중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픽사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손에 넣었고 아이튠즈를 통해 음악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이북스로 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 TV로 콘텐츠의 풍요로움을 무기로 가지게 되었죠. 애플을 가지면 문화적 감성을 가지게 된다. 애플을 가지면 산뜻하다. 애플만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감성을 담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애플이 감성을 판매한다는 이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에게 아이폰이 좋은 이유를 물어보시면 되죠. 삼성이 좋은 이유 따지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좋고 저런 기능이 뛰어나고 좋은 이유는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이폰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답은 아이폰이 좋다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폰의 감성이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아이폰이 그냥 좋은 거죠. 바로 상품에 대한 팬덤입니다. 정말 듣기 좋은 말이지만 이 애플 효과는 공포이기도 합니다. 이 애플의 감성이라는 단어로 인해 지금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기술 제조 국가일수록 애플의 감성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 워낙 큰 범위인지라 오늘도 딱 한 가지만 들어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또다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서도 당연 자율주행차를 골랐습니다. 그런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스마트폰의 최종 진화한 형태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모든 ICT 기술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로 집약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부터 통신 센서, 플랫폼, 또한 자동차 전용 반도체까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모이고 있죠. 그럼 기존의 기술 강국들의 이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직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관련 특허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업체 기준으로만 보면 일본의 토요타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만만히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본 기업 덴소도 특허가 적지는 않죠. KPMG에서 작성한 자율주행 특허 관련 보고서를 보면 1위가 토요타, 2위가 독일의 보쉬, 3위가 덴소이고요. 4위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럼 독일은 일본에 비해 좀 뒤져 있는 것일까요? 독일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2022년부터 상용화를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할 만큼 기술도 많이 올라와 있죠. 독일은 2019년에만 보면 국가별 자율주행 관련 특허 출원 1위 국가입니다. 2019년 국가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독일이 1832건, 미국이 857건이고요. 일본이 746건이나 됩니다. 한국은 이에 반해 172건 정도죠. 한국은 기업별로 보면 많은데 나라별로 보면 적은 편이고, 이도 LG, 삼성, 현대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3사가 모두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2019년에만 출원한 특허 건수가 LG, 삼성, 현대가 그동안 쌓아왔던 특허 건수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럼 AI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물론 독일 통계이긴 합니다만 독일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전략 중간 보고서를 보시면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두고 독일이 전체 특허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적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미국, 일본은 차량용 반도체도 선도하고 있죠. 삼성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 분야만큼은 독일과 네덜란드가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2000개 이상이나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럼 더 어마어마하겠죠.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을 보시면 한국은 아직 의미 있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이 모두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시기죠. 그럼 왜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 엄청난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독일이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상 처음에서 언급해드린 애플의 감성 때문입니다. 애플의 감성 효과를 말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블랙베리라는 제품인데요.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시면 아시겠지만요. 블랙베리는 기술면에서 최고였던 이동 단말기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감성 마케팅에 밀려서 지금은 사라진 업체가 되었죠. 이는 노키아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통 기술 강국들은 좋은 기술로도 통하지 않는 시장이 왔다는 사실에 적잖게 당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연장인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만큼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심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고민을 말해주는 기사가 최근 나왔습니다. 바로 리드라는 경영 블로그인데요. 주로 기술 산업 관련 혁신에 대해 기사를 생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매체는 왜 곧 모두가 테슬라를 원하게 될까라는 기사를 작성해서 최근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관심을 끈 이유가 바로 기술 강국들의 기술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가 제시하는 어젠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비자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와도 직결되는데요. 기술에 집착해서만 되는 곳이 아닌 곳이 바로 새로운 시장 4차 산업혁명 시장이라는 거죠. 기사는 그 이유로 바로 위에서 언급해드린 블랙베리를 꼽으며 기능성만 바라보는 제조 강국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테슬라에 비해 기술을 중시해온 독일 자동차에는 이런 감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사이죠. 기사는 테슬라 자동차의 강점으로
직관적인 사용 방법에 그 강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취했던 방식이죠. 늘 기술만 중시해왔던 독일이 취업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테슬라의 디스플레이어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소비자 친화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을 집중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기사는 독일 자동차의 혁신 기술이 신차에 녹아있으나 기술 혁신과 함께 수많은 버튼도 자동차에 등장했다고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테슬라의 뛰어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능력을 꼽고 있는데요. 테슬라 자동차는 소비자가 밤에 자고 일어나면 더 좋은 자동차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업데이트, 언어 지원, 그리고 조건부 자율주행이지만 이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감성을 잡아내고 있는 조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테슬라는 자동차를 자동차만의 개념으로 만들지 않고 종합 미디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와 미디어를 구축하는 것은 벤츠나 BMW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했던 것을 모두가 뒤쫓아갔지만 실패를 했었죠. 더욱이 테슬라는 자동차 이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동하는 컴퓨터 개념을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테슬라는 이제 클라우드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컴퓨터라는 개념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들어오고 있죠. 지금까지는 내비게이션과 자동차가 분리된 개념이었지만 이제 자동차가 운전자의 플랜을 인지하게 되면 이에 맞춰 실시간 도로 상황을 점검하고 운전자를 인도하는 등 좀 더 소비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의 감성을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소비자에게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테슬라 자동차 자체 앱은 운전자와 자동차를 늘 연결시키고 있고 일체감을 불어넣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술에도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건실하다는 평을 받고도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중간 딜러 없이 직접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대응을 하고 있죠. 다른 자동차사에 비해서 좀 더 소비자에게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보면 이는 마치 2007년도 아이폰이 시장에 들어올 때 감성에 호소하며 들어왔던 느낌이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능성과 기술만 보면 블랙베리도 아주 뛰어났던 작품이죠. 특히 비즈니스맨들에게 퍼펙트한 스마트폰을 블랙베리가 만들었다고 기사는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이폰은 훨씬 사용하기가 간단했으며 더욱 예뻤다고 신문은 밝히면서 결국 블랙베리는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사용자 친화적이고 감성에 대한 아이폰의 공략이 주요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플의 감성으로 인해 스마트폰에서 밀린 기술 강국들, 특히 독일과 일본은 모두 이런 쓰라린 경험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키아가 주었던 충격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독일의 자동차 업체는 걱정을 해왔습니다. 제가 기업 방문을 해보면 늘 하던 얘기가 노키아처럼은 안 되겠다고 말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시간은 흘렀고 독일 내부에서는 아직도 애플의 감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감성을 과연 독일과 일본은 어떻게 자동차에 담아낼 것인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